네, 이제 7강 데이터베이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사용자들의 정보를 다 객체, 메모리에다가 저장했기 때문에 서버를 껐다 키면 그 메모리들이 날아가서 데이터가 유실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서비스에서는 데이터들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데이터를 어디에다가 저장할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파일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브라우저로 따지면 뭐 로컬 스토리지, 세션 스토리지 이런 스토리지들을 브라우저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데이터는 한 가지 위험성이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클라이언트가 그 데이터를 위조하는 순간 서버가 이제 그 데이터가 진짠지 위조된 것인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통 보안에 제약이 없는, 보안에 위협되지 않는 데이터들은 보통 클라이언트에다가 두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보안 체크를 꼭 해야 되는 데이터들은 서버에다가 두는 경우가 많아요. 뭐 서버에다가 파일로 둬도 되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에다가 두기도 하거든요. 그중 오늘 저희는 이제 MySQL을 배워볼 건데, 그러면 이게 서버에 위협이 되는데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두는 이유가 뭐냐, 이걸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 서버에다가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해두면 서버가 너무 무거워져요. 서버가 메모리도 많이 차지하고 하드디스크도 많이 차지하고 해서 서버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부 클라이언트로 보내도 되는 데이터는 최대한 클라이언트로 보내는 게 저희 비용상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MySQL 배워볼 건데, MySQL은 뒤에 SQL이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크게 SQL이랑 NoSQL 이렇게 두 개로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하고는 해요. SQL은 보통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데,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에 서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저, 사용자와 게시글, 댓글 이런 거 있으면 사용자가 게시글을 쓴다, 사용자가 댓글을 쓴다, 게시글에 댓글이 달려있다, 뭐 이런 모종의 관계들이 있죠. 그런 관계들, 그런 관계들을 많이 띄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저장을 하고,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NoSQL 이런 것은 언제 쓰냐? 로그 같은 것들이 있어요. 로그. 물론 뭐 단순히 로그 말고도 뭐 다양한 활용 방법이 있는데, 보통 데이터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기 쉽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엑셀 같은 거 있죠. 엑셀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또는 정형 데이터베이스, 그런 데 쓰기가 좋아요. 엑셀 보시면 위에다가 세 칸들에다가 뭐 이름, 나이, 학번, 뭐 수입 이런 거 적고 밑에 칸에다가 사람들 이렇게 쭉 채워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정형 데이터죠. 정형 데이터들은 다른 데이터들이랑 관계, 릴레이션 또는 어소시에이션을 갖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이 수집하는, 인공지능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뭐 채팅 데이터나 아니면 뭐 검색 결과 이런 것들은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정해진 틀을 만들어 놓으면 그 틀에 데이터들이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어떠한 형식의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다 받아들이는 게 이제 NoSQL, 몽고DB 같은 거 많이 쓰는데, 그런 거, 그래서 그 두 개 구별하는 거는 데이터가 뭔가 규칙, 정형화되어 있고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 그러면 SQL류 많이 쓰시면 되고, 아니면 내 데이터는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다른 데이터와의 관계도 없고 그냥 막 일단 막 수집하고 나중에 그걸 어떻게 처리하든지 일단 수집하는데 좀 목적이 있다, 그러면 NoSQL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SQL 중에 MySQL, 가장 SQL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오라클이 있고 MySQL이 있고 MSSQL, PostgreSQL이 있는데, 오라클은 보통 이제 유료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MySQL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MySQL 설치부터 하셔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는 용량이 작고 하나는 큰데 이 용량 작은 애는 용량 작은 거를 먼저 받고 나서 거기서 다시 뭐 300메가 더 받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시작하면 이게 쭉 넘어가다가 커스텀으로 해주세요. 커스텀. 처음에 뭐 디폴트로 돼 있을 텐데 커스텀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서버랑 워크벤치 이 두 개를 같이 넣어주세요. 서버랑 워크벤치. 나머지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서버랑 워크벤치만 해서 이렇게 execute 누르고 설치 다 되면 next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다가 비밀번호 입력하는 것도 있는데 비밀번호도 한번 입력해서 설치를 해주세요. 예, 진행하다 보면 비밀번호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컨피규레이션에서 execute 눌러서 다 여기가 체크가 되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근데 항상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는, 예, 특히 개발용 소프트웨어 설치할 때는 그 경로에 한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윈도우 계정, 여러분들 혹시나 한글로 계정명을 만드셨다면 앞으로 개발자를 계속 하실 생각이라면 다 빨리 영어로 바꾸세요. 예, 한글로 하면 에러 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완료됐다면 콘솔에서 MySQL localhost u root p, 여기 h localhost는 사실 없애도 돼요. 기본값이 localhost니까. 그래서 MySQL u root p 한 다음에 아까 입력했던 비밀번호 입력하면 콘솔이 바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여기서 되게 하려면 이 MySQL 설치된 경로를 환경 변수로 등록해 두셔야 되고, 만약에 그냥 여기다가 MySQL 쳤는데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 폴더, MySQL이 설치된 폴더로 이동하셔서 MySQL u root p를 입력하셔야 돼요. 저는 비밀번호를 node.js 북으로 해놨는데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그 다음에 exit 하면 다시 돌아가고, 이거를 이제 MySQL prompt라고 불러요. MySQL prompt. 맥에서는 요렇게 명령어 똑같이 입력하셔서 브루를 먼저 설치하시고 홈브루 먼저 설치하시고 홈브루를 통해서 MySQL 설치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맥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맥은 워크벤치도 이렇게 명령어로 설치를 따로 해주셔야 되고요. 윈도우에서는 아까 MySQL 설치할 때 워크벤치 같이 설치를 했어요. 리눅스에서는 요 명령어 이렇게 쳐주시면 설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설정창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워크벤치는 뭐냐면 저희가 MySQL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서 콘솔로 이제 막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show more tables. 네,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베이스 확인한 다음에 use node.js 이렇게 쿼리문을 사용해서 empty set이네. 네. 이렇게 직접 입력해서 찾을 수도 있는데 초보분들은 아마 요게 이렇게 SQL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어서 제가 워크벤치 같이 설치해서 여기다가 워크벤치 치면 돼요. 워크벤치. 그래서 여기 누르시면 지금 이거 아마 처음에는 커넥션이 없으실 텐데 여기다가 뭐 로컬호스트 해서 3306, MySQL은 기본적으로 3306 포트에서 돌아가요. 이렇게 한 다음에 OK 해서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여기 딱 하면 패스워드 뜨죠. 패스워드는 아까 MySQL 패스워드. 그럼 이렇게 접속이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돼요. 또는 여기 아까 커넥션 만들 때 비밀번호까지 미리 저장하고 싶으면 Store in Vault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안상 그냥 매번 칩니다. 비밀번호 이런 자동 로그인과 비슷한 거라서 편리하긴 한데 보안적으로 좀 안 좋으니까 저는 보통은
클릭해서 비밀번호 쳐서 들어가요.